학생이 바뀌었네요. 기존에 있던 우리 동동이는 자퇴를 했는지 자퇴를 했어요? 지금 조기 졸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리 이 수업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우리 대학은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화끈한 질문, 화끈한 반응. 아니 앞에 있는 강사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왜 이러고 있으면. 아무튼 열심히 화이팅. 파이팅.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요즘에 약간 가을을 타나 봐. 가을이 오면 저런 반응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보면은 저 언니는 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죠. 이제 그래도 저런 게 필요해요. 대부분 편집인데 개 중에 하나 건지거든. 하여튼 제가 이 가을을 타는지 요즘에 우리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아까 전에 우리 토리도 또 옆에 그 매니저한테 한 소리 듣더니 애가 그만 이러고 있길래 저러다 회사 나가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그 니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니 양이 요즘에 좀 제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애한테 채널을 맡겨왔더니 애가 갈수록 가속 노화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악플 테러에서부터 이제 온갖 이걸 막 받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옆에 그냥 애가 그냥 울자 이래갖고 이러고 있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대표님 이걸 이렇게 바꿀까요? 저걸 저렇게 바꿀까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보통 대표가 하라 그러면 얘하고 바꾸잖아요. 답이 없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러면서 야 많이 컸다. 내가 뭐라 그런 건가 내 귀를 닫았어. 그래서 제가 니니한테도 얘기했어요. 댓글 보지 마라. 아니면은 너는 참여자니까 그 팀원 중에 다른 사람 보게 하거나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라. 게다가 댓글이 예를 들면 1000개야 950개가 선풀이야. 니니 언니 너무 예뻐요. 니니 너무 잘했어요. 니니 황 어쩌고. 근데 문제는 한 50개 정도가 악플을 달아. 니니 찔찔 짤 거면 왜 나왔냐? 죄송한데 그 사장님이 단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단 거 아니야. 요거에 이제 눈에 확 꽂혀갖고 그 다음날 애가 병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얼굴 허해갖고. 요즘에 우리가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내용을 본 다음에 뭘 봐요? 댓글. 꼭 먼저 이렇게 내려. 뭐 예를 들면 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그럼 이 글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제일 추천 많이 받은 배댓, 빼지로 올라오는 거.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 댓글을 보면은 첫 댓글이나 배댓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줬는지에 따라서 아래 댓글들이 그걸 따라가. 예를 들어 배댓이 야, 쟤 좀 봐주자 이런 식이면 아래는 그런가? 아이 뭐 좀 애가 잘못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근데 배댓이 왜 찔찔 짜냐? 그러면 그 안에 전부 다 프로 의식이 없고 뭐 주사장 나쁜 놈 악덕 사장 물러가라 이런 게 쭉 달리잖아요. 이게 약간 첫 댓글의 법칙이기도 한데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제가 니네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영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대로 방향을 잡아야지. 니네는 보다가 맨 위에 뭐가 달려. 야 뭐 이번에 별로였다 재미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그걸 반영하려고 그러고. 이게 여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만 조회수가 나왔어. 배댓이 뭐 예를 들면 한 500회 추천을 받았어. 10만 명 중에 500명이면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뭐 0.5%인가? 아니면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어. 근데 그거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2021년에 언론 수용자 조사라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과연 댓글은 누가 다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까? 도대체 그거 누가 다는 거야? 아니 우리 주변에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보이죠? 적은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아는 사람이 악플 쓸 수도 있잖아요. 자,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간 인터넷 포털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 6.8% 나왔어요. 100명 중에 7명. 근데 사실 인터넷 포털은 조금 뉴스들이 보통 딱딱하니까 좀 안 달 수도 있어요. 그냥 뉴스잖아. 그러면 자, 유튜브를 보면서 지난 일주일간 댓글을 단 적이 있다. 11.8% 나왔어요. 이거와 비슷한 조사를 또 SBS에서 한 적이 있어요. 요건 2020년 조사인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 댓글의 개수를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점유하냐는 건데 상위 10%가 네이버 댓글의 73%, 다음 댓글의 75%를 적는다. 소수가 많이 단다는 거죠. 상위 1%가 전체 댓글의 25%를 달고 있다. 한 10%가 댓글을 다는데 전체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이나 글을 볼 때 댓글을 보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될까? 보는 사람 진짜 많아. 90%. 항상 혹은 종종 뉴스에 댓글 읽는다가 88%. 그러니까 거의 다 본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88이면 10%가 말하는 거를
90%가 듣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리서치의 조사인데 댓글을 먼저 읽는다. 이게 27%야. 댓글부터 보고 내용을 봐요. 이것도 있어. 댓글 많은 뉴스만 골라 읽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란이 되는 것만, 뭔가 자극적인 것만, 이게 42%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0%가 글을 쓰지만 90%가 읽고 90%가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소수의 의견에 다수가 움직이는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으니까 왠지 여론을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소수의 의견 중요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말고 댓글을 보더라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의견을 자기가 판단하면 됩니다.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니니한테 1년간 얘기하는데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게다가 이 10%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의 의견이 확장이 돼요. 맞아.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의 의견이 목소리가 커. 게다가 이쪽은 재밌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배대떼려고 심지어 편파적이기도 해. 하지만 상관없죠? 이게 사람들이 시선을 끈단 말이야. 이거는 시선을 못 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알고리즘들이 이걸 확대 재생산. 계속. 니니도 이해가 돼.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이쪽만 신경 쓰려고 하는데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게 나를 평가해버려. 10%가 움직임에 따라서 90%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움직인다. 웹더도 강아지가 꼬리 칠 때 어떻게 쳐요? 너무 반가울 때 어떻게 돼? 꼬리가 이렇게 되면서 몸이 막 이렇게 되잖아. 온몸 댄스를 쳐. 그걸 웩더독이라 그래요. 꼬리 치는 개. 이거를 금융용어를 어디에 원래 쓰는 거냐 하면은 선물 알죠? 선물. 퓨처스. 그리고 선물의 대상이 되는 걸 현물. 흔히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게 다 이쪽에서 들어가죠. 선물은 현물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선물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바탕으로 만든 코스피 선물이 되는 거죠. 이 현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선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선물이 파생 상품이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런데 금융이 발달하니까 선물이 더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물론 시장은 이쪽이 훨씬 커. 이쪽이 훨씬 큰데 얘가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잘 안 움직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이거를 움직이다 보니까 원래 가격이 여긴데 이 선물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원래는 현물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선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선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물이 움직여요. 이게 꼬리. 이게 몸통인데 꼬리가 흔들리니까 몸통이 흔들린다. 그래서 금융용어로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움직이고 소수의 의견이 여론으로 진화하는, 물론 10%가 꼭 소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를 끌고 가는 기관차 같은 역할, 웩더독 현상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뉴스, 너무나 많은 이슈, 너무나 많은 소식, 너무나 많은 사건 뭐 이런 데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가 여론이나 이런 걸 이끌었냐면 정치인, 뭐 비슷해 그래요. 정치인이 뭘 통해서 하려고 그랬죠? 언론, 언론을 통해서. 옛날에는 우하면 조중동, 좌측 언론 한겨레 경향. 한겨레 경향 잘 알잖아. 역시 연식이 느껴지는구만. 언론이 이제 대중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언론은 좀 점잖은 꼴이. 이때의 문제는 뭐였냐면 정경유착, 뭐 편향된 시각, 뭐 이런 거죠. 좌냐, 우냐. 그래서 우 보는 사람은 이제 조중동만 보고 좌 보는 사람은 막 한겨레 경향만 보면서 서로 저게 신문이냐, 막 이렇게 싸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많이 죽었어요. 종이 신문을 잘 안 보잖아. 요즘 조선일보 말고 슈카월도 본다는데요. 예를 들면 니니가 만든 2인 미디어가 있어. 니뽀떠는 지금. 그거하고 조중동 아니면 한겨레 이런 신문들이 똑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근데 옛날 기존 언론들은 점잖게, 예를 들면 슈카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점잖게 올려. 근데 니뽀떠는 지금은 저 X는 왜 저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올렸다고 쳐봐. 그럼 어느 기사가 위로 올라갑니까? 자극적인 게 본인의 기사가 기존 언론들보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현상이에요. 온라인으로 오고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진검승부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작은 언론들과 옛날엔 대형 언론들과 스피커의 차이가 압도적이었는데 이 스피커 차이가 많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우리 10%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의 몸통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는 우리는 자유언론 그랬어요. 정경유착을 막아야 되고 언론인의 자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렴하고 진리를 향한 불의한 거 언론에 뭐를 추구했는데 많이 내려갔어. 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거냐라는 게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댓글이 얼마나 최근에 사람들한테 마음에 와닿았냐면 2020년에 네이버는 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 연예, 스포츠 댓글을 폐지했습니다. 맞아. 그거는 맞아. 요즘에 없어졌어. 댓글 없던데? 그래서 안 봐요. 뭐라 그래서 안 봐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거 없앴더니 얘네 인기가 폭락했어. 맞아. 이상하게 재미가 없어.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률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69%가 나왔는데 이게 70% 이하로 최초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가 활성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엔 요 댓글 막은 게 생각보다 뉴스 포털에 좀 방금 말했잖아요. 그거 없어지니까 안 본다고. 재미없고 가서 좀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봐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던 이유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정치 뉴스에서는 댓글 부대 때문에 없어졌고요. 그 언론사로 들어가야 보이게 만들어. 아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네이버로 가면은 우측 댓글, 다음으로 가면은 좌측 댓글. 그래갖고 희한하게 쫙 갈리면서 정치 공세네, 댓글 조작이네, 무슨 뭐 댓글 부대가 어디 있네, 심지어 뭐 중국에서 뭐가 들어오네, 뭐 이런 걸로 싸우니까 정치 뉴스 이런 거에서 댓글을 없앴고요. 좀 있다가 연예계 스포츠도 없애는데 그 악플 때문에 연예인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나를 괴롭게 한 악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 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뭐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게 온상으로 거기가 꼽혔어요. 댓글들이 막 굉장히 세게 달리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뉴스, 연예, 스포츠 댓글이 폐지됐고 2021년도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검도 폐지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댓글 같은 걸 못 쓰고 뭐야 재미없잖아. 도파민 떨어지게 말이야. 장바닥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럼 인터넷 포털에 댓글을 쓰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못 쓰게 됐잖아. 그러면은 안 쓰냐? 아니 커뮤니티로 가는 거지. 정답입니다. 그럼 포털에서 쓰던 댓글을 없애면서 눌렀어.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다른 데가 이렇게 푹 커지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유튜브가 있고요. 근데 유튜브는 영상이 하루 지나면 벌써 뒤로 가서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봐. 그러니까 댓글을 쓰는 맛이 조금 덜해. 좀 밀려나. 게다가 이 유튜브 주인장이 마음에 안 들면 지워. 너 삭제야. 게다가 더 마음에 안 들면 댓글을 아예 폐쇄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댓글이 늘었냐? 커뮤니티 댓글이 늘어납니다. 신문 지면의 기사는 이렇잖아요. 이걸 다 보고 판단해. 포털 기사는 그 다음에 댓글 달아요. 커뮤니티 기사는 그리고 요만하게 조그맣게 뭐라고 적어. 세 줄 요약 뭐 이런 거. 길면은 요약 안 하냐? 바로 인기 없는 글 돼, 길면. 이거 보고 댓글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만해지죠. 옛날 신문 기사는 팩트나 뉴스 내용이 많았고 댓글은 거의 없죠 사실. 뭐 시청자 게시판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KBS도 그렇고. 포털로 오면은 요게 좀 줄고 댓글 개수가 늘어납니다. 커뮤니티로 오면은 이 내용은 완전히 요만해지고 아래가 거대하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보단 이게 재밌고 이거보단 이게 재밌잖아. 도파민이 확장되고 점점 일로 오면서 최근에 알게 모르게 커뮤니티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내가 엔톡을 이럴 줄 알고 무려 2020년에 엔톡을 그때부터 이 성견지명 내가 그때 엔톡을 조금만 더 잘 만들고 조금만 밀었어도 지금 우리 방송 따위 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쏠쏠한 수익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나 분명히 그래서 미래를 보는 안목은 확실했는데 자 얼마나 늘었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커뮤니티죠. DC인사이드. DC인사이드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 커뮤니티인데 사용자 수가 3년 전 대비 2023년 기준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월 실사용자 수가 2020년 기준으로 28만 명. 근데 2023년에 오면 64만 명이 됐어요. 굳이 DC 아니어도 유명 사이트 잘 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2배 가까운 트래픽의 증가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2022년에 한 주간지에 커뮤니티 보고서를 보면 커뮤니티를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6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60%면
미친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 지면으로 봤어요. KBS 9시 뉴스로 보고. 그 다음에는 포털 뉴스 같은 거. 언론들이 정제해 준 걸 봤어요. 이제는 이거부터 봐. 오늘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커뮤니티 가서 봐요. 세 줄로 봐, 세 줄로. 그리고 아래 댓글로 합니다. 20대들은 47%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어요. 뭐 거기서 뭐해요? 에타. 20대는 2명 중에 1명은 하루에 2시간은 여러 커뮤니티가 있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이 뉴스 보고 저 댓글 보고 하는데 2시간을 써요. 저 유튜브를 2시간 넘게 하는데 댓글을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본인이 어떤 커뮤니티 하는지를 밝히기 싫어해서 아, 그렇습니다. 밝힐 수 없지. 본인이 어떤 커뮤니티를 보는지를 왜 커뮤니티가 뭔가요? 커뮤니티가 뭔가요? 커뮤니티는 뭔가요? 커뮤니티를 밝힐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밝힐 수 없습니까? 나 조중동 봐. 나 한겨레 경향 봐. 이 정도는 아 그래. 아, 너 그런 쪽을 좀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는 옛날에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너 커뮤니티 뭐 하냐? 너 그거 아니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처음 들었네. 작가님 그 커뮤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언론하고 다르게 뭐가 달라요? 더 세요. 뭐가 더 세요? 그쵸? 성향이 더 세요. 커뮤니티는. 언론은 대중과 다수를 향해서 뿌려요. 물론 자기의 그 구독자 층이 있지만 그래도 팬덤을 향해서 뿌리는 언론은 옛날엔 되게 마이너했어요.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뭐 월간 낚시 뭐 이런 건 특정 대상으로 해서 뿌리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대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향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안 봐. 극단적인 극우 아니면 극단적이자 국자라 그랬을 때 우신문이라도 극우를 대상으로 하면은 안 팔려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여도 약간 중도의 우, 좌여도 중도의 좌지 극우와 극좌는 잘 없어. 뭐 10% 될까? 5% 될까? 그러니까 이쪽 타깃으로 하면 안 팔려. 근데 커뮤니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도를 대상으로 하면 잘 안 팔려요. 맞아. 그래서 엔톡이 안 팔리잖아요. 그건 돈이 없어서 그 서버를 못 늘려서 그랬고요. 잘 안 팔리진 않아. 근데 확대 재생산이 잘 안 돼. 맞아. 팬덤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댓글이나 그런 도파민 넘치는 거 팩트보다는 그게 중요시되면 어디가 잘 팔려요? 여기 잘 팔려. 제가 오늘 주제 아까 뭐라 그랬죠? 영어로? 웹도둑이에요. 우리 몸통은 어디입니까 사실? 여기. 잘 팔리는 건 어디예요? 어디가 어디를 흔드는 겁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레딧의 커뮤니티를 연구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레포트가 2018년, 좀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 미만의 커뮤니티가 갈등의 74%를 생산하며 0.1%의 커뮤니티에서 38%의 갈등이 생산된다. 부정적인 갈등은 매우 활동적인 소수의 핵심 구성원에 의해서 생산된다. 아,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지. 소수의 언론의 스피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10%의 스피커가 날 수도 있어. 지금이 낫냐 안 낫냐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현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주된 논지를 이끌어가는 대상이 많이 바뀌면서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더 많은 스피커를 통해서 더 확산될 수 있는 구조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좋던 싫던 압도적인 소수의 스피커, 그것도 상당히 극단적인. 아닌데요? 그래? 너 어떤 커뮤에? 그럼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얘기하기 힘든지 알아요? 자기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본다 그러면 너 이거야? 라고 나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가운데 있는데 얘는 너 그거 봐, 너 이거야? 아니야, 난 두 개 다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뭔가 붙여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극과 극이 안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난 여긴데 내가 이걸 본다 그러면 일로 나를 오해할까 봐.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소수의 목소리, 양쪽에 있는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소리통. 확성. 요즘에 확성기라고도 안 해. 에코 챔버 에펙트라 그러는데 에코 챔버는 뭐냐? 음악 녹음할 때 닫혀 있는 거기 있잖아요. 녹음실 같이 사방이 막혀 있고 귀 꽂고 이게 에코 챔버예요. 거기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야. 니니 질질 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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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리는 거야. 짜짜짜짜짜짜 하면서 그거밖에 안 들리는 거야. 원래 그날 우리가 거의 2시간을 방송했는데 2시간 내용은 사라지고 그날 니니가 짰어? 요거 세 줄 남았어. 3줄. 이거를 안 봤어.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대충 봤어. 요걸 댓글로만 봤어. 니니 질질 짰다만.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
니는 질질 짜는 애. 니는 그동안 이걸 거의 3개월 가까이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하면서 한 번도 안 짰어. 근데 이때 짰어. 근데 사람이 이것만 봤어. 니니 선즙 필승, 니니 이꼴 즙, 이것만 생각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더 확대해서 보는 거야. 니니 질질 짰다라는 거 우리는 유머로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 어떤 여론, 어떤 정책, 심지어 누구 개인의 뭐 어떤 일탈, 모든 게 이렇게 되는 현상이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라는 데서 심리학회죠. 2024년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 뭐를 뽑았냐? 확증 편향을 뽑았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내 커뮤에서 하는 얘기만 하는 거. 내 알고리즘에 뜨는 것만 보니까 나 니니 누군지 모르는데 짜는 애. 이렇게만 하는 죄송해요. 지금 여기서 확증 편향 중이신 거 맞아. 그런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쟤를 몰라. 근데 쟤에 대해서 뭐 어디서 그렇게 들었어? 그럼 쟤는 그러네. 낙인. 옛날에 좋은 글씨 있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제가 어디 가서 저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우리 옆에 사람이 슈카도 몰라요? 슈카도 몰라요? 좀 커뮤 좀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세상에 슈카를 다 알아. 슈카 친구들 근무하면 슈카를 다 아는 것 같잖아. 그러면 나는 주관적으로 그런 소수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겠다. 그게 되냐? 알고리즘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내가 여기 핸드폰을 켜고 뭘 보는 순간에 거기 떠 있는 뉴스도 포탈도 마찬가지예요. 뉴스건 커뮤니티건 댓글이건 아니면 심지어 뭐 사진이건 내가 검색하는 뭐가 유튜브에 뜬 영상 뭐가 다 너가 봤던 너가 좋아하는 너가 하여튼 네 커뮤 그게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져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 전체가 웩도덕이 되는 거죠. 뭔가 난 다른 걸 보고 싶어. 근데 안 띄워줘. 저는 가끔 유튜브 로그아웃하고 보는데 조금 보다가 내게 더 재밌다. 아니 지금 내가 말이야 생물을 봐야 되는데 자꾸 요즘 뜨는 뭐 보이그룹 춤 보여주고 있고 이러고 야 보이그룹 관심 없어. 자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기보다 이쪽 얘기가 전체를 흔들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은 뭐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은 뭐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있으면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거나 그냥 약간 우리 얘기야. 근데 이쪽에서 있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은 나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적이 돼. 웩도덕 현상이 있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사건은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거는 굳이 좌우만 따질 거 아니에요. 남녀도 있고 노소도 있고 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택시기사 시위할 땐 택시기사분들과 비택시기사가 있고 의사가 시위할 땐 의사와 비의사가 있고 뭐 20대 30대가 있을 수 있고 40대 50대가 있을 수 있고 집을 산 사람 안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은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 때 웩도덕 현상이 일어나면 나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르면 적이 돼요. 다르면 와서 비난을 해요. 다르면 와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른 의견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서로 싸우니까 상관없어. 서로 개X인데 이쪽에서는 언급을 안 하게 됩니다.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엊그제 컬드 코믹스에 테슬라 매도 리포트라고 썸네일을 당당히 써서 내가 그거 보고 새벽 1시에 커피 먹다가 뿜었어. 여러분 절대 제가 그 제목 쓴 거 아닙니다. 뭐야 이거 테슬라 매도 리포트? 요즘 제목들 진짜 세게 난다. 개념 보소? 눌렀는데 야 우리 채널이야. 먹다가 진짜 야 나 깜짝 놀랐어. 새벽 1시에 얘들아 그거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격받아.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올라가길 바라는 분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마치 적으로 쓰면 어떻게 바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희미하게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 리포트 매수도 될 수 있고 매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 의견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인 거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매도 안 할 건데 난 테슬라 좋은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채널에서 주식 숏을 얘기 못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삼성을 들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숏을 얘기하는 레포트나 숏을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나 숏을 얘기하는 어떤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은 내 적이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왜냐? 삼성전자 빠진다고 얘기해봐야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을 주식이면 안 빠져요. 부동산 맨날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 적이냐? 부동산 들고 있으면 적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동산 아무리 빠진다고 얘기해도 오를 부동산은 올라. 심지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전에 모 경제 유튜버가 배터리 시장 너무 과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나쁘다고도 안 했어.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일 수 있다. 물론 틀렸어. 그 다음에 많이 더 갔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빠졌죠. 나중에 배터리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틀렸어요. 타이밍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악플까지는 이해를 해. 뭐 자기 배터리 들고 있으면. 근데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저거 봐라. 저 뭐 국가의 적이요. 뭐 중국의 하수인이요. 그러면서 자기 그걸로 이용을 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자산 잘 없어요. 테슬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지. 뷰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아니 뷰를 안 바꾸는 사람 의견을 뭐 하려고 들어가. 앵무새지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올라간다. 뭐 10배, 뭐 100배, 뭐 1000조 갑니다. 빠지면 조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와서 우리를 욕하면 우리 알고리즘이 망가져. 무슨 소리입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있어. 알고리즘이 망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욕을 먹고 나는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면 양쪽 극단만 남는 거예요. 그쪽만 목소리 크게 내가 진리요, 내가 세상 모든 얘기다 하는 것처럼 웩도덕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럼 아니 말고 우리나라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매도 리포트가 왜 없을까요? 물론 옛날에는 증권사들이 큰 손을 눈치 보느라고 뭐 매도 리포트 못 낸다 10년 전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소장파 애널리스트들 많아요. 강인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매도 리포트 못 내요. 왜 못 내요? 우리들 때문입니다. 매도 리포트를 내면은 영상 못 보셨어요? 여의도에서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퇴근하는데 너 왜 매도 리포트 썼냐고 뒤에 와서 따져 묻잖아요. 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매도 리포트라는 건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돌아오면 또 좋은 호재 있으면 매수 리포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매수 리포트만 내는 거지. 언제라고 말 안 했지만.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견의 다름. 우리 사회 포용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고 왜 매도 리포트 없냐? 뭐 애널리스트들 뭐 소신 없냐? 소신 없게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뭐 유튜버 아이들이야 뭐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커뮤니티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회 여론이 되면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이게 제도, 정책 이런 거에까지 들어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런 데서 막 화제가 돼. 그럼 정부기관들 움직이는 거 봐요. 샤샤샤샥. 국회의원들도 움직여. 샤샤샤샥. 문제가 하나도 뭐 없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뭐 커뮤니티에 글이 등장하자마자 참교육 뭐 사이다. 꼬리가 전체를 움직이는데 그게 우리 실제 정책이나 우리 제도에 반영될 수도 있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알아. 정치인들도 이용을 해요. 팬덤 정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좌가 팬덤이네 우가 팬덤이네 다 팬덤이야 요즘엔. 왜냐면 미국도 봐요. 트럼프 팬덤 봐봐. 바이든 팬덤도 마찬가지고. 팬덤 정치는 나쁘진 않아요. 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예전 팬덤과는 이런 면에서 예전 언론과 현재 우리 커뮤니티가 달라지는 것처럼 양극단이 되고 서로가 적으로 되고 심지어 정치는 더 무서워. 같은 극자, 같은 극우여도 내가 돼야 되잖아. 니니하고 슈카가 같은 당이야. 의견도 같아. 근데 쟤는 되고 난 떨어져. 참을 수 있습니까? 니니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짰어요? 니니 지난번에 보니까 머리도 안 감고 회사에 왔어요? 이 청결 이슈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같은 편끼리. 윤과 한처럼. 잘해. 정치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 어디서 결정됩니까? 정치에서 결정돼요. 우리 세율 어디서 결정돼요? 정치에서 결정돼요. 여러분들의 뭐 등록금제도 어디서 결정돼요? 정치에서 결정돼요. 교육제도 어디서 결정돼요? 정치에서 결정돼요. 출산제도 어디서 결정돼요? 정치에서 결정돼요. 근데 웩도덕을 하면은 그 결정이 어떻게 가겠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자나 극우가 아니면은 양쪽에 있는 게 웩도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막는다. 와서 집단적인 테러. 그리고 아니 말고예요. 웩도덕이 아니라 우리 몸통에 있는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여론이 어떤 여론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누구 개인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글만 보고 우린 달려들잖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 있다. 옛날에는 몇몇 언론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막고 힘 있는 자들, 뭐 우리의 적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를 막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목소리를 막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번 슈카쌤을 기대해 주세요. 게다가 제가 해결책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고 자 오늘 끝!